모두 생산지 이름입니다. 이 실로는요, 스리랑카의 옛 이름입니다. 얇은 배포도주의 향이 나기 때문에 그 홍차의 샴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스트레이트 티로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우린 방식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볕이 있어도 막상 나오면 바람이 차죠. 감기,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차 한 잔이 더욱 반가울 텐데요. 세계 차인구 중에 70%가 넘게 마시는 홍차. 서양에선 찻잎이 검다고 해서 블랙티, 우린 탕색이 붉다고 해서 홍차라고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홍차를 선택하는데 혹 어려움이 있은 적은 없나요? 홍차 산지별 특성도 그렇고요. 스트레이트 티나 밀크티로는 또 어떤 게 적당한지, 또 상품에 표기된 홍차 등급의 영문약자는 또 무슨 뜻인지, 이런 등등 궁금증을 오늘부터 대략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세계 3대 홍차 품평을 했었는데요. 혹시 보셨나요? 혹 놓치셨다면 이 시간 강의 들으시고 한번 다시 찾아봐 주시면 홍차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계 3대 홍차 뭐였었나요? 중국 기문 홍차 있었고요. 그리고 인도 다즐링 홍차, 그리고 스리랑카 우바 홍차였는데요. 이 기문, 다즐링, 우바는 모두 생산지 이름입니다. 이렇게 홍차는 생산지 이름이 곧 상품명인 그런 홍차들이 있는데요. 이런 홍차들에는 또 어떤 홍차들이 있을까요? 우리 위치도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간략하게 그렸는데요. 조금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부탁드리고요. 세계 3대 홍차 한번 위치 한번 볼게요. 중국 기문 홍차는 중국 안희성 기문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김은현 한 여기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인도 다즐링 홍차. 인도 다즐링 홍차는 어디라 그랬나요? 인도 북동부의 히말라야 산맥의 고산지대에 속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즐링은 한 이쯤으로 대략 한번 볼게요. 여기 김은 홍차, 여기는 다즐링. 그 다음에 스리랑카 우바 홍차가 있죠. 스리랑카는 인도 아래쪽에 위치해서 물방울 모양처럼 생겨서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스리랑카 우바는 여기 스리랑카 중에서 아래쪽 남동부 중앙산맥 오른쪽에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우바가 되겠습니다. 우바이자 우바 홍차가 있는 곳이죠. 이렇게 산지면서 홍차 이름인 홍차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중국에서 보면은 뭐가 있나요? 운남 홍차. 중국 운남성에 운남 홍차가 있겠고요. 운남성에 운남 홍차. 운남 홍차는 전홍이라고도 해요. 이 전자는 운남을 가리키는 말이라서 전홍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서는 다즐링하고 또 굉장히 또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아쌈 홍차죠. 아쌈도 역시 히말라야 산맥이 이쪽 부분에 이렇게 있는데요. 히말라야 산맥 평야지대에 아쌈이 위치합니다. 이 다즐링은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 속하고요. 아쌈은 저지대 평야지대에 속해요. 그래서 요쯤을 아쌈으로 보고요. 아쌈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인도에는 남서부 쪽에 닐기리 홍차가 있습니다. 여기쯤에 있다고 그냥 볼게요. 닐기리. 닐기리 홍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홍차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론티. 그쵸? 이 실론이라는 말은 이 실론은요, 스리랑카의 옛 이름입니다. 1972년 이전에는 스리랑카가 실론으로 불리웠었고요. 그 이후에 나라 국명이 바뀌었어요. 스리랑카로. 그러니 실론티 하면 바로 스리랑카 홍차 이런 뜻이에요. 스리랑카는 19세기 초까지 주로 커피를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요. 1870년대 말에 커피나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균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체식물로 차나무를 심게 되었고 홍차가 재배가 되었습니다. 지금 스리랑카는 홍차 재배를 엄청 많이 하고 있고요. 그 재배한 차들이 대부분이 다 수출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계 홍차 수출하면 스리랑카가 2위 내지 3위 정도 할 거예요. 이 스리랑카 우바는 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많이 더울 것 같지만 여기는 또 고산지대라서 온난한 편이에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에는 그 산지를 그 해발 고도에 따라서 그 하이 그론 티, 또 미디움 그론 티, 또 로우 그론 티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져요. 하이 그론 티에 속하는 게 바로 우바, 또 누아라 엘리아, 또 딤블라 이런 차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바차가 또 많이 나오죠. 맛과 향이 많이 강하고요. 또 우바는 장미 향이 난다고 해서 그런 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맛과 향이 많이 강하니까 스트레이트 티로도 마시지만 이렇게 우유를 섞어서 마시는 밀크티로도 많이 마셔요. 우바는. 인도 홍차를 한번 볼게요. 인도 하면 다즐링인데요. 실제로 다즐링은 인도 총 생산량의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아주 작고 대부분이 아쌈 홍차입니다. 아쌈 홍차가 인도 총 생산량의 50% 절반 이상이 넘어요. 그런데 이 다즐링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고산지대라서 일교차가 굉장히 크고요. 안개도 많고 습도도 높습니다. 그리고 차나무가 아주 자라기 좋은 그런 환경인데요.
그런 기후가 다즐링의 어떤 독특한 풍미를 형성을 해준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도 다즐링의 특징은 또 발효도가 굉장히 낮은 게 특징이에요. 홍차 중에서 가장 발효도 낮은 거 하면은 다즐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녹차 느낌도 나는 그런 신선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다즐링이고요. 굉장히 섬세하고 은은해요. 아주 맛이 좋고요. 머스켓 향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머스켓 하면은 유럽의 고급 품종의 포도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즐링 홍차는 얇은 배포도주의 향이 나기 때문에 그 홍차의 샴페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즐링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있어요. 시즌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퍼스트 플러시, 세컨드 플러시, 또 오톰날 플러시로 분류를 하는데요. 5월과 6월의 세컨드 플러시가 수확 최적기로 볼 수 있고 사람들에게도 가장 인기가 많은 차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즐링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급 품종, 고급 품종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쪽에 이제 아쌈에서 나오는 품종은 뭐 카멜리아 시넨시스, 아사미카 이런 종으로 볼 수 있고요. 다즐링은 카멜리아 시넨시스 종이라 해서 이제 중국 종을 주로 여기 차나무거든요. 등급도 다즐링 같은 경우에는 FOP 등급 이상으로 가공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FOP는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플라워리 오렌지 페코라는 뜻으로 차나무에서 이렇게 잎이 있으면요. 가장 위에 있는 어린 순을 FOP라고 해요. 위치에나 그 모양에 따라서 등급이 이렇게 나눠지는데 플라워 오렌지 페코 등급 이상으로 만들어집니다. 생산량이 또 워낙에 작기 때문에 시중에는 이제 다른 홍차와 블렌딩해서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아쌈 홍차는 맛이 굉장히 강하고 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쌈 홍차 같은 경우는 밀크티로도 많이 마시는 게 아쌈 홍차고 또 블렌딩 홍차에서 베이스로 많이 사용하는 게 또 아쌈 홍차가 많이 사용이 되어집니다. 아쌈은 히말라야 산맥의 저지대, 그러니까는 평야지대라고 했잖아요. 차나무도 쑥쑥 자라고 생산량도 굉장히 또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드는 제법도 CTC 제다법이라고 해서 요 CTC는 실제로 기계인데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CTC는 어떤 약자냐면 크러쉬 테어 컬의 약자예요. 그래서 크러쉬 테어 컬. 크러쉬는 이제 분쇄하고 파쇄하는 거죠. 파쇄하고 테어 찢고 절단하고 그 다음에 컬 둥글게 말아서 성형하는 것까지 이런 일련의 과정을 CTC 기계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제다법으로 해서 아쌈 홍차는 거의 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잘게 이렇게 약간 둥글게 말아지는 잘게 나오는 그런 브로큰 스타일이긴 한데요. 이런 타입은 티백 용도로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 홍차에서 이쪽에 서남부 쪽에 닐기리 홍차가 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아래쪽이지만 여기도 고산지대예요. 해발 1600m 이상이기 때문에 온난한 지역이고 차나무가 자라기 적합한 지역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닐기리 홍차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도 이 스리랑카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실론티랑 맛이 많이 유사하다고 하고요. 맛이 깔끔하고 산뜻한 그런 꽃향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닐기리 홍차는 탄닌하고 카페인이 적어서 아이스티로 많이 마시는 홍차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 운남 홍차는 중국 대엽종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운남 홍차를 말하고요.
운남 홍차는 달달한 군고구마 향이 많이 나고 오래 우려도 쓰고 떫은 맛이 없고 아주 편하게 즐기기 좋은 그런 홍차고요. 김운 홍차도 쓰고 떫은 맛이 별로 없는 그런 공부 홍차에 속해요. 이 공부 홍차라는 거는 중국에서는 아주 정성 들여서 만들어진 홍차를 공부 홍차라고 하는데요. 이 김운 홍차, 운남 홍차는 공부 홍차에 속합니다. 김운 홍차의 그 찻잎 특징은 굉장히 까맣고요. 또 요거는 대엽종인데 비해서 김운 홍차는 소엽종이거든요. 그래서 찻잎이 굉장히 가늘고 여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맛도 굉장히 은은하고 난향과 또 달달한 미량이 같이 잘 어우러진다 해서 김운향이라는 표현을 또 특별히 쓰기도 합니다. 이 김운 홍차는 1915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파나마 운하 개통을 축하하는 그런 그 만국 박람회가 열리게 되는데 그 만국 박람회에서 금상을 차지를 한 홍차이기도 해요. 그 이후로도 김운 홍차는 세계 여러 이런 데서 수상 경력이 좀 많은 홍차고요. 이렇게 닐기리, 다즐링, 김운 이런 홍차들은 한 산지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찻잎 배합 기준으로 볼 때 원산지 하나의 찻잎으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스트레이트 티라고 합니다. 스트레이트 티. 이것은 찻잎 배합 기준이에요. 찻잎 배합 기준으로 볼 때 스트레이트 티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차들이. 그 다음에 다즐링하고 닐기리를 섞는다든지 우바와 아쌈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원산지가 다른 차를 섞은 홍차를 가지고 우리는 블렌디드 티라고 해요. 블렌디드 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차가 아닌 홍차와 홍차를 섞은 게 아니라 차와 향신료를 섞는다든지 또는 차와 과일을 섞는다든지 그리고 또는 차와 꽃을 섞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차를 우리는 플레이버리 티라고 합니다. 플레이버리 티. 플레이버리 티라고 해요. 그래서 찻잎 배합 기준으로는 우리가 홍차를 상품을 봤을 때 스트레이트 티인지 또는 블렌디드 티인지 또는 플레이버리 티인지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스트레이트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고 블렌디드 티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 같은 경우에는 산지가 뭐 케냐 또는 인도 또 이쪽에 뭐 중국 홍차 이렇게 여러 가지가 섞인 차를 이렇게 블렌드해서 만드는 게 블렌디드 티예요. 대표적인 게 잉글리시 블랙퍼스트 티 또는 애프터눈 티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페이버리 티에 속하는 거는 뭘까요? 대표적인 게 얼그레이. 홍차 잎에다가 베르가못 향을 입힌 게 바로 얼그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들은 홍차 옆에다가 향신료를 섞어서 플레이버리 티에 속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뭐 스트레이트 티로 마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찻잎 배합 기준이 아니라 우림 방식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림 방식 기준으로 얘기를 할 때 이때를 스트레이트 티로 마시냐 아니면 또 베리에이션 티로 얘기를 하냐. 말 그대로 스트레이트 티는 우리가 정통적으로 홍차를 핫티로 내려 먹는 거를 우려 먹는 거를 스트레이트 티라고 하고요. 베리에이션 티 같은 경우에는 특유의 향미를 즐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섞거나 하는 거를 베리에이션 티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밀크티, 우유를 섞어서 먹는 거 또는 차게 아이스티로 먹는 거 또는 또 과일 같은 걸 넣어서 레몬티나 또는 뭐 애플티 이런 식으로 먹는다든지 허브티를 같이 섞어서 이렇게 먹는다든지 하는 것이 다 베리에이션 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홍차 상품명에 대해서 상품명에 따른 홍차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따뜻한 겨울나기 따뜻한 홍차 한 잔을 위해서 또 만나기로 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힘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